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촬영이 오랜만이죠, 저희. 어색하네요. 저는 그 홈스타일링에서 그 가구를 맡고 있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저는 커튼 블라인드 부분을 맡고 있는 더 커튼의 염대성 실장입니다. 블라인드 부분을 네, 지금 목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시간이 네. 꽤 오래됐어요. 사실 지금 늦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래서 여기도 한 팀 빼시고 저는 다행히 한 팀이 연기라는 바람에 짬이 나서 오늘 저희가 모이게 된 거는 어떤 아파트의 분석을 하려고 하냐면 중간에 사실 2개 아파트를 놓쳤어요. 의뢰는 들어왔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맞아요. 이제 촬영을 많이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업도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었죠. 저희가 영업사원이 다른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희를 보러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올해 3대 푸르지오가 이쪽 경기도 우리 인근에 있는 경기도에 입주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네. 그 다음에 바로 영흥 푸르지오 파크비엔 네. 그리고 그 화서 쪽에 푸르지오 브리시엘. 예, 이 세 군데가 이제 좀 분석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단지들이 각자 특징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입주가 5, 6월에 빠른 바로 포레피스. 그렇죠.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그게 영덕동에 있는데 네. 영덕동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지명까지는 모르는데 저 많이 봐요.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정말 자주 보는 단지예요. 즉 수원에서 그 네. 용인경차선 넘어가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많이 보는 게 기흥 IC, 그러니까 그 수원 IC 그쪽 탈 때 많이 보기도 하고. 저희 매장으로 따지면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을 지나쳐서 가는 그리고 거기가 수원신가 날씨인가 그쪽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탈 때도 많이 보고 네. 빠질 때도 많이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보는 단지. 네. 여기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아까 제가 언급한 3개의 푸르지오 단지 중에 그 브리시엘하고 네. 이쪽 포레피스는 한 670세대 언더로 왔다 갔다 700세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파크비에는 좀 더 크고 거기 같은 경우 그러면 이번에 이제 포레피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몇 세대죠? 토탈로는 677세대입니다. 평형별로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235세대인가? 네. 231, 그게 59, 그 다음에 74가 여러 개 타입이 있는데 다 합쳐서 얼마더라? 270 몇 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84 타입이 의외로 좀 적어요. 170세대. 아까 봤을 때는. 예,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날부턴가 그게 바로 벌써 1년이 넘었죠. 저희가 59 타입에 최적화가 되고 74, 84는 더 큰 물건들을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좀 더 기교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2년 전보다? 맞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저희가 59 타입 따로, 74 타입 따로, 84 타입 따로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쪽 동탄 수원 지역이 국평이라고 할 수 있는 84 타입이 많아요. 84, 96. 그래서 우리가 84를 중심적으로 분석도 84만 분석하고 홈스타일링 할 때 84 분들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하다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59 타입 분들이 여기는 뭐지? 59 타입을 뭐지? 약간 이런 케이스가 간혹 있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조금씩 느껴지게 된 게 그 염 실장님 요즘에 왜 저희가 59 타입이나 74 타입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체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분양하는 것 자체가 5974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대가족 시대에서부터 그거 아시죠? 요즘에 우리 분양돼서 들어가는 저한테 홈스타일링 받는 분들 싱글족 맞아요. 2인 가구 또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신혼부부인데 좀 오래된 신혼부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무슨 족이라고 하죠? 딩크족? 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직장 때문인지 개인 취향 때문인지 그쵸.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2명만 있는 집. 이분들은 굳이 84? 그죠. 애초에 청약 자체를 5구로 넣는 거죠, 그냥. 그래서 74 비중이 많아지고 있더라고. 74. 딱 중간이니까 이제 예, 넓게 쓰기도 예. 좋고. 그리고 59 과하지도 타입은 않고. 의외로 지금 저희 홈스타일링 막 요즘 심포자 막 이런 데서 노시는데 싱글족 분들. 영통자일 때부터 싱글족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진짜 많기도 하고 저도 하루에 한 6집 상담하면
한 3집은 5구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 74, 84. 저희가 보통 부부 단위로 같이 오라고 한 이유가 네. 그 여자분이 보셔야 될 게 따로 있고 남자분이 따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역할이 좀 다르죠. 문제는 여자분이 혼자 전화하시는 특히 남자분이 혼자 전화하시면 제가 결정권도 없는 분이 왜 전화하시냐고 하는데 근데 1인 가구야. 아 죄송한데 저 혼자 살아요. 이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저도 진짜 많아요. 그거 진짜 많아요. 저. 그래서 요즘 조금 네. 약간 말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이랬는데 저 1인 가구인데요. 이러면. 결혼하고 와야 되나? 부부 동반으로 올 수 없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5974 쪽에 저희가 다행히 1년 전부터 훨씬 더 최적화가 돼 있고 심지어는 어떤 커튼의 방식이라든지 이분이 좋아하는 말이 톤 앤 매너인데 그게 59 타입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깝잖아, 일단 이제 다. 우리 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시작할 텐데 59 타입 65인치 55인치 TV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75인치 85인치 쓰신 분들도 꽤 많아요. 어차피 쓰실 거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결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가 커튼, 가구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붙박이까지 가구에 포함을 시킨다면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정상 여기에 저희하고 촬영을 잘 못 하시는데 간접 조명, 실링팬, 심지어는 필름지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한 곳에서 인테리어 회사는 아니지만 거의 인테리어에 상중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저희가 좀 만들어 가고 있죠. 아무래도. 만들어져 있죠. 네. 지금은 만들어 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조금 더 탄탄해지고 있고. 특히 냉장고장 인기 그래서 많죠. 아주 이렇게 딱 순서대로 진행돼서 다 끝나고 났을 때 저희 단 저희 팀이 지금 한 6개 업체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매번마다 6개 업체 모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제 주로 먼저 시작했던 더 커튼의 염실장과 라스코의 루카버 중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분석 의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석 의뢰 들어온 우리 포레피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저 얼마나요? 308. 오, 많이 나오네. 3080? 자, 일단 간단하게 59A 타입부터 보시죠. 네. 확장된 것만 보겠습니다. 네. 드레스룸은 그냥 59 치고는 사실 이것도 작게 나온 건 아닌데 작습니다. 딱 2칸 나와요. 이게 3칸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거의 2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침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가구입니다. 네. 그래서 가구라서 이쪽에는 사실은 붙박이 놓으시기가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붙박이를 놓고 그 사이에 침대를 함몰시키는 경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표준이에요. 한 3,200 나오기 때문에 이제 4인용 소파는 양쪽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은 시스템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식탁을 놓기에는 사실은 이 폭은 한 1,500 정도가 나오지만 1,400, 1,500이 나오지만 역시 아쉬운 거는 요 세로 길이. 요건 나중에 모델하우스 때 제가 설명드리면 되고 요 끝에는 2,700 여기는 2,400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붙박이가 이제 돼 있는 설치가 돼 있는 집이 있고
안 돼 있는 집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하나는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붙박이를 설치 안 하시는 게 여기 의류존이 여기 있네요. 의료존 2번 보시면 의류 수납 이거는 이제 의료 수납을 할 수 있는 옵션인데 이 옵션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게 이게 3벌짜리 공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게 바로 침실 툴을 드레스룸 특화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요즘 저렇게 많이 쓰시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아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여기가 드레스룸으로 돼버리는 거죠. 어차피 시스템 행거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도 나쁜 옵션은 아닌 게 이제 이게 가격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 가격이 문제되지 실제로 나중에 4인 가족한테 이 집을 팔았을 때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냥 철거가 가능하니까 붙박이처럼 무슨 실리콘 마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르죠. 전 여기 입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많이 옵션을 할지 안 할지는. 그래서 일단은 무난한 편입니다. 커튼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염 실장님이 목소리 아낄 겸해서 다 삭제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서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이 모델하우스. 오늘은 좀 쉬세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짧게 5구 A 했고 5구 B로 넘어갈게요. 네. 자, 5구 B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독특할 게 없어요. 자꾸 이게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인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냥 네. 똑같아요. 안에가 똑같은데 드레스룸 위에 있던 게 옆으로 간 것 뿐인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집하고 좀 틀리게 건식 화장실은 아니지만 약간 느낌이 여기가 화장대가 있으니까 뭔가가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단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찾고 있어요. 지금 얘기해드려야겠어요. 침실에서. 사실 이렇게 대놓고 단점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만약에 침대를 놓고 드레스룸 특화 한 분이야. 여기 붙박이 놓으실 필요 없어. 침대 여기다 놓고 여기다 반장 위에 TV를 올려놓으면 세컨 TV를 보실 수 있잖아요. 공간이 더 넓게 쓸 수 있구나. 네, 근데 5구비는 드레스룸이 뒤에 있는 문 있어버리니까. 때문에 이 앞에다가 침대를 놓기 뭐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쉽죠. 왜냐면 신혼부부들이 은근히 TV를 같이 안 봐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자분은 나는 솔로 보고 남자분은 저기 안방에서 술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간접 홍보 아닌 스탠바이미를 한번 홍보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탠바이미를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 뭐 나름대로는 좀 개성 있다고 보는데 이게 효율성은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드레스룸. 그러게. 이 기역자보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 효율성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재밌는 것 같아요. 거실은 뭐 똑같고요. 침실도 똑같고 여기도 역시 있네요. 센스 있네. 드레스룸 특화. 그래서 결국은 뭐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그 이외에는 없어요. 단 이제 뭐 여러 옵션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5구 타입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식기세척기를 할 경우에는 네. 큰 그릇을 놓을 수 있는 그 칸이 없어지죠. 그렇죠. 한 칸이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74A 타입 볼게요. 89세대.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게 74A 89세대, 74B 140세대, 74C 47세대. 여기가 생각보다 74 타입도 많아요. 합치니까 많아지네. 합치니까 많아. 맞아. 한 가지 타입이면 꽤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4 우리가 말한 4배 구조의 모범생. 작은 동생. 모범생이다. 동생. 좀 더 체격이 작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5구하고는 좀 비교가 많이 돼요. 갑자기 껑충 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거실은 비슷합니다. 요 폭은 한 30-40cm가 더 넓긴 넓지만 요것에부터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둘 다 2,700입니다. 사이즈가 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푸르지오의 그 특징, 여기는 이것만 돼 있네. 여기는 그냥 붙박이장이 일단은, 이게 유상 옵션이네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설치 안 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애기가 2명일 때는 그냥 2개 붙박이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 염 실장님 목소리 듣고 싶은 분들은 좀만 참아주시면 그 모델하우스 때는 저희가 커튼 위주로 얘기할 테니까 좀만 참아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좀 더 길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650에서 1700 정도 길이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막 1,800, 2,000짜리 식탁을 놓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팬트리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잔물건을 넣기가 좋아져요. 그 대신에 아직까지도 일단은 우리 74A 타입 위주로 얘기하자면 네. 드레스룸이 아직은 아쉽다. 즉 이걸로 옷이 어떤 수납이 충당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아마 침실 2, 3에 그 작은 장 붙박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인조 대리석 상판, 벽타일, 엔진데드 스톤, 이건 이따가 모델하우스 때 제가 말씀드리고 74B로 넘어갈게요. 네. 자, 140세대. 여기도 아까랑 똑같네요. 59AB의 관계처럼 그냥 드레스룸 한쪽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이제 느낌인데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좀 74B 타입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양쪽이 어정쩡하게 작아요. 차라리 얘가 없었으면 이렇게 붙박이를 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에다가 막으면서.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했던 74A 타입은 붙박이라도 길게 하나 놓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은 에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탁이 좀 긴 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팬트리 둘 다 현관 팬트리 이렇게 있고 방은 똑같이 2,700, 2,700 나오기 때문에 뭐 무난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59A, 59B 또는 74A, 74B 거의 붙박이 위치 빼고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좀 커졌네요, 다. 네. 하지만 이제 74C 이게 모델하우스에 있는데 요게 이제 매력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이게 왜 우리는 이거를 비인기 타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걸 매력 덩어리라고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알파룸이 있어요. 74C 알파룸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84에만 있는 거죠, 저거는? 아쉬운 건 있죠. 일단은 드레스룸이 없어요. 오, 그러네. 근데 이게 그거야. 헌 집 줄 테니까 새 집 따오. 드레스룸을 줄 테니 알파룸 하나 줘. 그래서 이 알파룸을 드레스룸 하기에는 멀기는 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4C는 그냥 붙박이. 그리고 알파룸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들의 로망인 PC방 또는 그거 벌방. 네, 벌방. PC방 벌써 상상만 해도 멋있네.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상스럽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74C는 물건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서 방으로 룸인 룸이에요. 그렇구나. 그거는 조금은 이제 좀 의아스러울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게 의류 클린존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나 지금? 여기가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로가 돼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룸인 룸 예전에 반도 계열들도 이거 많이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안방 안에. 신한 인스빌이랑. 맞아요, 안방 근데 안에 안방. 어쨌든 간에 아쉬운 건 얘기해야 돼. 여기 식탁 자리. 역시 여기 꼭지 나왔죠. 그래서 식탁을 긴 걸 놓으면 이쪽에서부터 보인다. 단 잘하는 거 뒤에는 창문 없앴고 그냥 통창 하나. 애매하죠, 여기 창문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74C는 제가 간단히 이따가 모델하우스 때도 우리 한번 보겠지만 어정쩡한 드레스룸, 여기가 드레스룸이 길게 들어가는 타입이 없어요, 타워형이. 이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다른 카탈로그에는. 근데 여기는 이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처음 보는 형태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보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로형. 타워형. 그렇지, 타워형이죠. 예. 근데 요거는 74C는 어디에도 없는 타입이었어요. 지금 다른 아파트로 따지면 요게 어떻게 보면 포레피스의 제가 봤을 때 여기 47세대는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화해보죠, 특화. 근데 여기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100% 사전점검 촬영 들어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만하고 84A. 예, 84A는 전형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진짜 모험생. 그런데 알파룸으로 파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팬트리네, 바로. 이게 조금 아쉬워요. 옵션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넓게 쓸래, 방 쓸래, 아예 이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내요, 그냥. 이렇게 써. 단 용도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결국은 그렇죠. 팬트리가 있는 이유가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요즘 다른 아파트도 알파룸 할래, 팬트리 할래, 넓게 와이드 다이닝 할래 이건데 여기는 그 대신 그게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식탁 자리가 넓어요. 세로로도 놓으셔도 되고 가로로 놓으셔도 되고 이건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약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84A 57세대 분들은 요게 불만이에요. 벌써 불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드레스룸이 역대 84A 타입 중에서 가장 작아요. 11자도 아니고 이게. 양쪽에도 없고 이것도 길이도 짧고 그래서 요게 조금 손에 이따 한번 봅시다. 모델하우스. 그래서 여기는 붙박이를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꼭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 이거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84A는 표준, 84B 볼게요. 역시 아까 5B, 74B처럼 호수가 다른 거네요. 드레스룸만 옆으로 파생돼 있을 뿐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재밌는 게 이 창문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여기는 우리 브라스코가는 창문 막는 형태로 해서 긴 붙박이가 또 들어가고도 침실이 크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84B가 표준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여기 알파룸이 있다. 여기는 어쨌든 알파룸에서 물론 이 기둥은 이제 조금 요 파인 공간은 에러죠. 왜냐면 이 알파룸에는 붙박이를 못 놓고 침대 하나 놓으면 딱 그건데 어차피 이건 서재로 쓸 확률이 크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84B 이 86세대 분들이 나름대로는 큰 관심을 두고 홈 스타일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84A에서 말씀 안 드리는 거 84B에서 말씀드리자면 84 타입은 이쪽 끝에가 이제 좀 더 넓어져요. 3000이 나오고요, 폭이. 이쪽이 이제 74의 두 방 사이즈인 2700이 나옵니다. 자, 아마 여기에 이제 붙박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이 드레스룸은 제가 여기서 말을 아끼는 게 이건 현장을 봐야 돼요, 제가. 해서 저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꼭 사전 점검 그 동행 서비스를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84A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다 외워버렸어요. 네. 이미 사전 점검을 안 가도 스타일링이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84C를 볼게요. 역시 아까 59에는 없었지만 74C처럼 타워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푸르지오가 원래 이렇게 안 왔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가 돼 있으면 우리는 타워형이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여백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 홈페이지를 일체화 시키려고 하는 건지 옆으로 돌려버렸어요 집을.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74보다 좀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알파룸이 있는데도 똑같이 룸인 룸 알파룸이 있는데도 드레스룸이 하나 있는데 이 드레스룸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이거 그냥 옷 몇 개 걸고 끝. 예, 그래서 저로 들어가겠네 이제.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까 74C 타입 분들은 그 알파룸을 붙박이화 시키거나 드레스룸화 시킬 확률이 큰데 이제 여기 84C 타입 분들은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방 같으니까 아까운 거야. 이거는 진짜로 서재예요. 나름대로 큰 서재가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아까 염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입구가 있었으면 어떠냐. 이거 아마 어쩌면 부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게 만약에 가벽이면 맞아요. 아니, 누가 여기서 룸인룸으로 가. 이게 딸 집이면 저기 고양이 한 살쾡이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아빠 여기 왜 들어가고 난리 칠 텐데 이거 무용지물 서재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수험생이 있다면 수험생 쾌적한 방 하지만 이거는 뭐다? 벌방. 아니면은 이것도 84C 제가 또 말을 할게. 근데 그래도 아니야, 얘기하세요. 근질근질거려서 얘기하세요. 만약에 저희 집같이 외동이 있는 집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여기다 그냥 침대 하나만 딱 넣어줘버리고
여기를 이제 활동방으로 해주는 것도. 아, 그거 괜찮지. 그럼 여기가 돼지우리가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뭔가 아예 여기는 침대 하나 넣어서 잠만 자는 방. 심지어 침대도 주문 제작으로 그냥 전체를 다 침대화 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룸이 아니라 홈인 거예요. 집안에 또 다른 집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애들 생일 잔치 할 때 아예 여기서 막 뛰어놀고 여기는 깨끗하겠네. 우리 안에 외돌이니까 얘가 여기가 지네 집 거실인 거고 여기가 집 방인 거죠. 하나의 원룸인 거죠, 투룸처럼 이렇게. 하기사 그렇게 따지면 근데 기흥 쪽도요 사행 가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너무 좋은 게 네. 여기가 하다못해 수납방 너무 여기서는 뛰어놀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예요. 무조건. 하지만 여기는 이 드레스룸으로는 옷이 충당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여기도 역시 조금 튀어나왔네요. 예, 근데 여기는 무난하게 식탁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평면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제가 해봤고 네. 이제 이 모델하우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A 네. 아 이거는 지금 옵션을 포세린 타일을 했는데 예쁘네요. 예쁘네요. 아. 네, 포세린 타일 딱 그레이 톤으로 했고 요게 559 A 타입인데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게 이렇게 세로로 했는데 세로로 놓으실 분은 없고 좀 아쉬운 거는 타일이 여기서 끊어졌네요. 여기까지 이어져 있진 않고 우리가 매규에서 많이 봤던 푸르주에서 봤던 그 메탈 쪽을 응용을 했는데 이건 좀 의아스러운데 원래 74부터 메탈이 적용이 되고 59는 좀 화이트로 가야 되는데 이걸 두 개 맞추죠, 보통. 여기는 톤 다운이 돼서 이 부분은 아마 사전 점검을 갈 경우에는 체크를 해보는 걸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냉장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거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다가 옵션이죠, 옵션. 이제 이거 옵션 선택을 거의 안 하거든. 여기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말한 3도어, 4도어 그 비스포크 뭐 코타 화이트라든지 글램 화이트 이런 게 들어가거든. 오브제나 이런 게 밝은 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많이 떠들었으니까 네. 우물천장 여기 위에 있고 우물천장이 아쉽게 이어져 있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예쁘네요. 아예 없는 것보단 낫죠. 조명은 좀 얇은 게 들어가고 야 창틀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부터 우리 염 실장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59 타입에 대해서 커튼을 제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또는 매장에서도 많이 상담할 때 지금 사진조차도 나쁘진 않긴 한데 조금 제가 많이 권장해드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오히려 우리 커튼 시장에서 보면은 겉지 속지 중에 겉지가 되게 도드라지고 속지는 이렇게 좀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겉지들들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이 좀 좁아 보이는 잡아먹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59 타입 상담 많이 할 때는 커튼 업체들이 많이 말하는 정석적인 구간, 겉지 속지를 무조건 활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겉지를 조금 죽이고, 예를 들면 지금 톤도 나쁘지, 사실은 저는 그래도 여태까지 모델하우스 쓴 거 본 것 중에 톤은 제일 잘 쓰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톤은 잘 맞춰요. 샌디한 걸로. 항상 1, 2, 3번 중에서 쓰라면 좋은데 얘가 3번이라면 오히려 2번, 1번으로 조금 더 밝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아예 겉지를 생략하고 속지 하나만 쓰면서 그 속지 자체를 조금 무드 있게 두껍게 가주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한다. 그래야 뭔가 쇼파를 놓더라도 거실장이 아니라 뭐 벽걸이 TV가 들어가도 뭐 오브제가 들어가도 이 톤 자체가 밝게 들어갈 거니까 좀 좋은 베이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겉지 속지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쇼파 사기네. 네. 이거 불편한 쇼파. 이런 거 쓰는 적 없죠, 다녀보면? 없어용 쇼파. 저희 쇼파 여기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실장 없다. 보통 안 하신다? 아무도 안 그러니까 해요. 커튼 톤도 조금 톤업되면 좋다. 오케이. 침실로 갈게요. 침실이 제일 여자분들이 사전 점검 들어가자마자 근데 창틀 이번에 잘 썼다. 다 밝은 걸로 근데 썼어. 푸르지오는 사실 저기서는 걸을 타선이 없는 것 같아요. 푸르지오는 없어. 항상 샤시는 저도 푸르지오 살았던 거 아시죠? 한 1년 반? 근데 그때도 저희는 엄청 만족했었어요. 야 여기도 지금 이거 입식으로 잘 돼 있고 이제 문제 드레스룸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한쪽 면이 없네. 이거 광학 렌즈라서 지금 사실 좀 오반데 이만해요. 이만해요. 두 통이네요, 두 통. 그래서 이거를 세 통으로 아까 나눴는데 그게 아니라 두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옷도 이렇게 좀 돌아가요. 얘처럼 이렇게 여기가 속이 좁기 때문에 해서 이거는 뭐 손을 댈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자주 입는 데일리가 들어가야겠네, 데일리. 요런데, 네. 이런 데다가 저는 뭔가 할 것 같아요. 옷걸이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는 그냥 우리 염 실장님한테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말했던, 여기는 막 너무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뜯어내셔라, 업체들한테. 저도 그 업체 중에 하나지만. 애들 방으로 갈게요. 네? 여기 드레스룸 옵션을 해놨네요. 이번에 반창이 작게 나왔다. 에. 여기는. 맞아요. 근데 밝게 나와서 좋다. 원래 푸르지오가 좀 어두운 창문도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드레스룸 옵션. 드레스룸 옵션. 잘해놨다. 근데 솔직히 아쉬운 거는 이제 이거 드레스룸 옵션 한 분들 잠깐 귀 막아주세요. 이게 옷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얘네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요 뎁스가 제가 사전 점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좁으니까 옷이 요만큼을 필요한데 좁으니까 옷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좀 여성용 옷이 이렇게 걸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가 만약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정장 말고 그런 긴 옷 패딩 있죠. 네. 그게 이런데 걸리면 지금 여자 자켓하고 블라우스의 원피스도 이렇게 45도로 돌아가 있는 상태면 실제적으로 패딩은 이 한 칸에 하나가 옆으로 걸려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사전 점검 영상 때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는 푸르지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 그렇죠. 네, 어디 가도 이 뎁스가 좁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좀 저렴한 싸제로 되어 있는 거라면 이걸 좀 이쪽 안쪽 방으로 당기면 요 공간이 생기면서 옷이 이제 제대로 걸릴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 신청하신 분은 나름대로 예쁘게 꾸며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옵션은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 잘 썼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면 이걸로 해주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근데 나중에 애기 방으로 쓰기가 안 호불호가 좋은데. 갈릴 것 같고. 나는 그냥 이거를 하는 대신에 여기가 방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저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린다. 이럴 때는 여기도 커튼을 뭐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옵션을 하면 여기가 블라인드가 나냐 커튼이 나냐. 근데 이게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커튼 블라인드인데 제가 드릴 답변은 커튼도 좋고 블라인드도 좋다. 하지만 저는 결국 공간에 대한 애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드레스룸을 꾸며도 사실 이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진짜 무슨 연예인 쇼룸처럼 서인용 방. 정말 막 옷도 축축축축 색깔별로 걸어 놓으시고 뭔가 여기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막 오늘의 착장 이래가지고 막 인스타그램도 하나 올리시고 여기서 막 전신 거울 하나 세워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면 마네킹도 하나 세우고. 저는 그럼 커튼 해야지. 커튼이 좋다고 봐요. 근데 또 커튼을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잘라서 하는 커튼도 있겠죠? 벽을 다 가는 커튼도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반창에 끝까지 가는 커튼을 좋아하진 않지만 보통 그렇게 나만의 완전한 쇼룸을 만들 때는 인스타 쇼룸이면 맞아요. 전체 이렇게 커튼 가야겠다. 전체 커튼도 훨씬 좋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또 고지고대로 전체 커튼 너가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했어 겉지 속지가 아니라 그냥 고밀도 원단 하나만 해가지고 차르르 같은 걸로 하나 쫙 해놓으면 사진빨이 잘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그냥 옷 간단하게 걸고 여기서 환복하는 정도지 내가 뭐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고 뭐 인스타그램을 하고 뭘 하냐. 나는 그냥 햇빛 차단 잘 되면 돼. 그럼 깔끔하게 블라인드. 그치. 그때는 그냥 이 색깔로 블라인드 할래 나는. 그러니까 자재 맞춤. 뭐를 정답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 저는 훨씬 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좋을 것 같다. 짐시 3. 여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이게 에러다. 이거 에러네. 그러니까 이거 유상으로 하신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서랍 때문에 침대랑 뽀뽀하겠네요. 맞아요. 야, 이거는 사전 점검 때 옵션 하신 분들 침대도 제가 그렇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침대를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니어처 놓은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2000에 1100 제일 작은 게 슈퍼싱글이 2000에 1100인데 여기가 지금 공간이 2200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침대를 해도 없는 걸로 해도 겨우 들어가는데 서랍이 열리다 말아. 근데 아이방에 이렇게 옆으로 침대 놓으면 책상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대학생 방이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푸르지오 거를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후회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고, 서랍의 진입 반경이 문을 여는 진입 반경보다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요거는 에러인 것 같아요. 건설사 쪽에서 차라리 그냥 한 통 반으로 문 열어서, 대각선이라도 문 열어서 이렇게 문을 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다 열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때는 옵션 선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2개가 비어 있어요. 일단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뭐 59 타입은 요 정도면 돼요. 근데 꼭 안 좋은 얘기해서 끝난 것 같아서 좀 집에서 다시 거실로 갈게요. 지금 30초 남았는데, 잠깐 주방 쪽 얘기 안 했으니까, 주방 쪽 창문은 크네요. 네, 창문도 크고 옆에 상부장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늘 떠드는 거, 누가 서비스로 해준다 그래도 받지 마라. 그냥 다른 데 이런 데 받으시고, 이런 데는 신경 좀 써라. 야, 난 돈 주고 살게 이러고서 예쁜 거 사셔라. 아. 이런 톤이면 어떤 거? 거실하고도 맞추거나. 맞아요. 알루미늄 블라인드 아이보리나 샌드나 우드 블라인드 화이트 같이. 시사 타입. 이때부터 색깔 들어갔다, 창틀에. 조금 좀 이제 원목 톤이 보이네요,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어두운 건 없어. 그리고 여기서는 오, 타입. 그런데 이게 있어. 오, 여기가 타워형. 아니야, 타워형이니까. 맞아요. 여기서부터 딱 활주로가 근데 펼쳐지는. 이게 지금 거실이 이게 지금 옵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병든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면 대박인 거예요. 완전 대박인데, 역시 요게 조금 에러. 요 수납장을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간혹가다. 근데 또 있으면 수납이 되니까. 커피 머신 놔도 되고. 여기는 1800짜리가 왠지 걸리적거릴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이건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엔 주문 제작이 다 가능해서 네. 1695 이것도 다 되니까 그건 상관없고, 제가 좀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바로 이 모델하우스 세팅한 사람이 진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왜냐면 일단 여러분 보시면 요쪽은 사각형, 요쪽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말짱한 아파트를 오피스텔화 시키는, 오피스 이렇게 땡기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화사 푸르지오 때부터 사실은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 타워형들이 지금 염실장 위에 보면 우물천장을 갖다가 이어놨죠. 네. 근데 왜 이걸 해놨냐고. 저게 그거 아닌가요? 흡음판인가 뭔가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없으면 천장이 더 맞아요. 높아 다 보이거든요. 씌워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거 막 뜯으려고 한 분들 많았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공사만 커지고 괜히. 그러게 조명 같은 것도 바꾸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쉬워요. 나름대로 푸르지오에서 신경은 써줬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다, 원치 않다. 원치도 않고 당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여기서 쭉 길게 빼주지. 이거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셰프 이거 뭐예요? 그럼 저도 저한테 맞아요. 이거 왜 여기가 있는 이거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의미가 뭔가요? 한번 건설사님 물어보긴 해야겠다. 아이고, 흥분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델하우스에 개념 없는 게, 이거 안 해요, 사람들. 이거 누가 여기서 TV를 이렇게 봐. 홈카페 같네요, 지금. 이거는 지금 푸르지오 상담하는 시를 꾸미는 거고, 우리 집들은 여기 이런 책장 놓지도 않고 여기는 무조건 소파 자리. 그래서 일단은 흥분했네. 여기 커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타워형을 대표로 해서. 네, 사실 저는 이게 이제 C타입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원래 74 정도 오면 저는 거치속지 플레이도 많이 추천을 하긴 해요. 맞아.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4천에 가까운 가로 사이즈가 나오니까 거치속지 권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C타입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저는 C타입처럼 이렇게 타워형 구조는 거치를 좀 생략하시는 걸 더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보시는 분들이 너는 커튼을 파는 앤데 왜 자꾸 덜 사라고 하느냐, 항상 말하는데, 많이 판다고 잘 파는 게 절대 아니고, 단 하나를 팔더라도 집을 예뻐 보이게 파는 게 잘 파는 거거든요. 이게 C타입의 특성상 현관을 들어와서 왼쪽으로 딱 꺾어버리면 바로 여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직선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선을 따라서 쭉 오면은 여기에 거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좁아 보이게 만들겠죠. 우리 스탠드 에어컨이라든지 네. 큰 공청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게 끊기잖아요. 네, 커튼 업체한테 비싼 돈 주고 집을 좁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크게 득이 되지 않나. 물론. 근데 74AB라면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타워형 기준의 설명인 오케이, 거고, 오케이. 이게 뭐 판상형일 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타워형인데 거실에서 나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볼 거야. 근데 그걸 낮에 많이 봐. 그러면 당연히 겉질 하셔야겠지만, 그치. 정말 개인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시고 겉질을 맨날 닫거나 자주 닫으실 게 아니라면 이 C타입 입주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주로를 빵 뚫리게 가서 뭔가 공간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염 실장님 그렇게 네. 따지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동탄역 저기 신동탄 포레자이? 롯데 나노시티 여기 있는 분은 프로젝션 하신 분인데 이분이 네. 지금 그거거든요, 타워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하셨냐면 염 실장님이 그 겉질을 갖다가 스타벅스를 부 아예 안 하시고 에스프레소. 아예 속지를 안막처럼 좀 두꺼운 그거를 그 차르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방금 지금 모델하우스로 따지자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실장님이. 이게 집이 넓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션을 쓰시니까 기능이 있는 걸 주름 잡았고 그것조차 안 쓰시면 저 정도 기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네. 이걸 우리가 도화지를 톤의 매너로 딱 통일시킨다. 이건 뭐 거의 영화관 같잖아요. 거의 똑같지 않나요? 네,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여기까지. 아.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나노시티 롯데캐슬.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서 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걸로 좀 결과를 내리고. 넓어 보이게 쓰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은 그만 떠두고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자면, 여기는 또 여기가 근데 다 이렇게 막 색깔 구분을 했다. 두 톤으로 가있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일단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창틀이 아직은 밝다는 거에는 난 점수 주고 싶어요. 네. 오케이, 여기서는 이건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색깔이 왜곡돼 있어요. 네. 침실 1 생각보다 예쁠 수도 있어요. 자, 침실 이거 어디서 말 같지 않은 걸로 이렇게 달아놨네. 이거 다 없어요, 여러분. 호텔식 안방이에요. 이거 다 호텔식 없는 안방. 거예요, 지금 소개팅을 갔는데 여자분이 엄청난 모자에 막 온갖 화장을 진하게 한 거예요. 지금 원래 얼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 보면 드레스룸이 궁금하네요. 드레스룸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냥 문을 안 붙박이고. 열어주네요. 자, 그 대신에 좋은 성과 하나. 여기가 강마루 색깔이 밝다. 밝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 정도면 많이 밝은 겁니다. 커튼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건 제가 74 ABC 다 같아요. 다 똑같고 요즘 입주 아파트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도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시는 분들 잘못 아닙니다. 저는 계속 떠들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커튼 박스가 가다가 끊긴다. 이거는 우리 커튼 업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가끔 이거 커튼 끝까지 빼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구축은 다 열려 있더라고요. 구축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사가 우리가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구는 구축 그때 당시엔 신축이었지만 거기서 10년 15년 살다가 신축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번이고 100번이고 떠듭니다. 커튼박스 끊겨있고 안방 가로는 크지만 실제로 커튼이 들어가는 면적은 굉장히 작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거는 근데 여기가 안 춥거든. 여기가 그 비상대피실이 있거든. 맞아요. 대피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어차피 커튼으로 커버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유리를 못 빼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소방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창문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창문이 반창이야. 이거는 지금 방 2인데 아까 방 2는 드레스룸으로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제가 말했던 정상적인 건데 여기 얘는 또 이거였어. 다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분들은 만약에 저한테 와서 붙박이 하면 제가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근데 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또 침대를 이렇게 놨어. 여기 다 대학생들만 사는 집이야. 공부 안 시킨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모델하우스가 이상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걸 한번 꼭 물어봐야겠네. 네. 커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맞다트리는 없는데 우리 이제 프리지오리 포레피스 분들도 오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상담할 때 루카분들 요즘 아시죠? 이렇게 반창 진짜 많은 거. 예를 들면은 반정 아케, 신동탄 포레자이, 나노시티역 롯데캐슬, 엘클래스 다 반창이잖아요 지금. 다 반창이에요. 그분들 제가 하루에 10집 미팅하면 10집 전부 다 반창에 반창 커튼한 사진, 반창에 전체 커튼한 사진, 네? 가로는 전체, 높이는 짧게 한 사진, 네? 블라인드한 사진 다 보여드려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고르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완전 그냥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누구는 끝까지 빼는 게 좋다 그러고, 누구는 자르는 게 좋다 그러고, 누구는 블라인드가 좋다고. 그럼 제가 한마디에 이렇게 끝까지 고른 분들이 반창을 고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서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집은 그 집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끝까지 고른 사람은 끝까지 고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부들끼리도 안 맞는 경우가 의견이 있어요. 다 달라요. 이거는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구나. 그래서 개인 취향대로 가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평면도 분석에서 말을 많이 아꼈으니까 여기서는 목이 잠기더라도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블라인드를 하시겠다 그럼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럼 무조건 창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애정도가 높으면 좋은 블라인드 사시면 되는 거고, 애정도가 낮으면 기본 블라인드 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재면 우드 블라인드, 자녀방이면 콤비 블라인드 안마, 창고방이면 그냥 기본 콤비 블라인드. 고객님들이 언제 많이 고민을 하냐면 커튼이 들어갈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 디자인적으로는 장단점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치고, 효율적으로 보자면 우리 루카 부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 틀리셔도 됩니다. 이거를 반창 커튼으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면이 좋을까요? 내가 커튼을 잘랐어. 여기만 살 거야. 저는 참고로 나중에 딸방은 커튼으로 할 건데 왜 반창으로 하냐면 저희는 침대를 왜 이렇게 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붙박이의 형상들 위해서. 그러면 이 커튼이 길 경우에는 머리가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역시. 그런데 저는 또 헤드가 없는 침대를 하는데 이게 또 커튼이 너무나 틀에 맞추면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긴 커튼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이 창틀에 약간의 그 바람 훅가시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의 반창 커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딱 커팅했을 때의 장점이 딱 그겁니다. 공간적인 효율. 침대를 바짝 붙이고 책상을 바짝 붙이고 옷걸이를 세울 수 있고 책장을 세울 수 있고 이런 면들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잘라서 죄송하지만 이게 블라인드와 커튼의 장점만을 끌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그런 공간적인 효율.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안 이뻐요. 안 예쁘기도 한데 그건 이제 개인 취향 차이니까 그래요? 모두 다 똑같이 느끼는 단점은 뭐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커튼을 살 때 그냥 커튼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고 조금 더 햇빛 차단이 잘 되길 바라고 뭔가 이런 기능적인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조금 더 길게 하고 아무리 조금 더 빼더라도 옆으로 바람과 빛이 새고 밑으로 바람과 빛이 셉니다. 빛 라이트 프레임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효율적인 건 뛰어나지만 기능적인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가 반창 커튼의 각각의 장단점이고, 그럼 거꾸로 하면 돼요. 풀 사이즈로 빼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보온도 훨씬 더 잘 될 거고 햇빛 차단도 훨씬 더 잘 될 거고 모든 기능이 좋아져요. 대신에 어떤 단점이 생기죠? 헤드 쪽으로 마이쮸가 빠져. 맞아요. 공간적으로 로스가 많습니다. 왜? 침대를 놓더라도 커튼 사이즈만큼 띄워야 되고 그 사이에 먼지도 쌓일 거고 뭔가 공간적으로 로스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 나쁘냐를 말할 수 없고 이 장단점을 기준으로 나에게 조금 더 잘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우리 아들은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옆방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렇게 그냥 블라인드를 해줄 거고, 우리 딸은 상황 봐서 이 공간만 허락되면 전체 커튼에서 풀사이즈로 하되 분명히 이 뒤쪽으로 핸드폰 떨어지고 이게 뻔하니까 난 침대를 붙일 거라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저는 반창 커튼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팁, 목이 살아남아서 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면, 그러면 야 전체 창도 있을 거고 반창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이즈를 못 맞춰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더메이드라 그래요. 뭐냐면 저희 시공사를 보면 우리 집은 다 여기까지 창틀이 나와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커튼을 여기까지 내렸고 B라는 사람은
딱 맞췄고 뭐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네? 저희 업체는 다른 업체는 몰라요. 이건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오더메이드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는 높낮이를 다 고객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이게 침실 3인데 이게 그거네요. 이제 우리 염 실장님 조금씩 코가 막히기 시작하네요. 아유. 이제 시간이 12시가 돼가면 네. 신데렐라로 변합니다. 자, 이게 대박이다. 여기 테레스 74C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방 작은 게 아니야. 이거 완전 독서실이야. 이거 하기 아깝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부장님?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집은 여기를 안방으로 쓰는 집도 있지 않을까요? 애들한테 아예 내주고. 네, 만약에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안방 같지 않아요? 얘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뭐라고 해요. 저는 왜 그걸 싫어하냐면 시장들한테? 안방은 그래도 부부의 전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네. 그냥 이거 안방을 갖다가 사실은 뭐 애들한테 주신 분은 주겠지만 여기는 그냥 아니, 옷방 때문에, 드레스룸 때문에.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전 제 생각에 대학생인 큰 딸한테 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예 딱 자기만의 뭔가 피팅룸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직장을 큰딸이 다녀도 여기서 시집 가기 전까지 너무 잘 다닐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면 이거 집이에요, 집. 그냥 원룸 있잖아요, 원룸, 투룸. 근데 여기 포레피스의 특성상 젊은 분들이 청약을 많이 하셨을 테니 2인 가구 중에 일단은 큰 애가 이 방을 가지면 여기를 독서실로 하든 컴퓨터 방으로 하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침실로 써보고. 아니면 그렇지. 근데 침실로 하기엔 이건 작아요. 그 84C나 가능하지. 염 실장님도 이건 침대는 안 들어가고 얘는 딱 그 벌방하기 좋아요. 딱 그 공부하는 독서실 방. 뭔가 진짜 독서실 가는 분위기가. 그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 문도 뭔가 딱 독서실 분위기야,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왜냐면 뭐 로봇고 뭐고 피규어 그래,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딱 창문도 있어서 환기되겠다, 기역자로 되겠다. 한쪽은 이렇게 책장처럼 해가지고 책 꽂아놓게 이게 딱 공부하는 스탠스가 포스터 나온다니까. 이제 하면 된다 하나 딱 붙여놓고. 그렇지. 아이, 좋네. 아무튼 74C는 요 정도. 자, 84B인데 야, 이거 옵션인데 이거 옵션 할만하다. 2장. 예쁘다. 유광인 게 조금 유감이지만 그래도 이뻐요. 네, 저는 근데 유광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살짝 에나멜 같이. 야, 여기 포세린 이왕이면 좀 같이 맞추지, 좀 유광으로 말고. 근데 어쨌든 예뻐요. 예쁘다. 그래,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여기 84쪽이 얘네 이쪽이 오히려 더 밝게 했어. 하단이, 맞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예쁜 것 같은 게 발색도 밝은데 이게 전 이 11자 라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가 안 뚫려 있는 게. 단 루카 부장이 이제 또 잔소리 안 하면 루카 부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센터형 구조 있죠. 네. 이게 애매한 게 이쪽도 살리고 싶고 이쪽도 살리고 싶기 때문에 의외로 큰 식탁을 잘 못 놔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얼핏 보면 잘못 놓은 거야. 원래대로라면 이걸 세로로 놓잖아요. 그쵸, 근데 세로로 아이들이 놓는 걸 놓쳐서. 우리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가 지금 포세린 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강마루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아시죠? 네. 이쪽으로 돼 있어요, 강마루 방향이. 근데 강마루 방향하고 이렇게 요 모델하우스처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영우의 고래대가 계속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돌고래대가 해야 되는데 방향은 이쪽인데 식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요상해요. 진짜 이상해. 게다가 아일랜드는 높이가 870에서 880이고 식탁의 높이는 750이기 때문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760짜리인데 어쨌든 750짜리 식탁을 이렇게 세로 놨을 때 요 위에는 약품통들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센터피스형 주방은 은근히 세로형이 아니라 가로형을 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보따리를 한번 풀을게요. 저희는 여기 중에 의도적으로 한쪽을 좀 막고 더 긴 식탁을 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다 어떻게 막아? 목공 작업 들어가야 돼? 아니야, 여기다가 커다란 화분으로 아예 동선을 이쪽으로만 가게끔 해서 심리적으로 막기 때문에 긴 식탁을 놔도 익스큐즈가 된다라는 거를 많이 발동시켰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세로형으로 놓는 거를 안 좋아해요. 이 음식 날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는 제가 많이 떠들었으니까 이 창문과 네. 이 창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오. 창틀 밝네. 네.
여기서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타워형 구조가 아니라 옆에 영향받을 게 없고 아트월도 밝고 바닥도 밝기 때문에 물론 마르면 또 색깔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는 아 이제 근데 봐봐요. 네. 잠깐 미안해요. 밝아요, 마룻바닥 밝아요. 아우 괜찮아. 합격이야. 봐봐요. 마룻바닥 이거 밝은 거예요. 밝죠. 무조건 합격. 네. 다시 거실로 뛰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너무 뭐 고지고대로 또 차르르가 좋니 안 좋니 이런 거보다 거치속지 쓰셔도 되고 또 내 오브제가 뭔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차르르 정도 써도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차르르를 저희가 많이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던 살짝 톤 다운되는 차르르를 써도 되는 거예요. 진짜도 되겠네. 업체들이 맨날 저도 그렇지만 화이트톤 많이 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실제로 차르르를 매장에 상담해보면 톤 다운된 차르르도 진짜 많거든요. 베이지, 뭐 린넨 느낌 정말 많으니까 이런데 조금 포인트 있는 차르르 써보시거나 아니면 살짝 샌드톤 색상 1번부터 10번 중에 한 1, 2번 정도 컬러의 겉지와 얇은 속지를 깔고 그걸 뒤로 쭉 뒤집어서 주방까지 갔을 때 이 주방 자체를 내가 아까 네. 보니까 이 옵션을 선택을 한 분들은 오히려 하얀색으로 가면 웬만한 지금 그냥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커튼 하얀 것만 선택한 순간에 화이트 집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건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여기가 있죠. 여기까지 같이 보니까 여기다 톤 다운된 게 들어가도 예쁘겠죠. 이제. 오히려 이거하고 색깔 맞추는 그렇죠. 것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 안 그러면 여기까지만 거실로 보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요걸 쭉 따라와가지고 여기에 블라인드를 달 때 사실 창이 요만하면은 아마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 앞에 허 벌판이면 난 안 닫을 것 같은데. 뭘 굳이 요만한 창에 가리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제로 판매하고 싶진 않고 여기에 서서 딱 봤을 때 저 집이 내가 좀 보일 것 같아? 그럼 다시는데 보통 그럴 때 시선은 가로 동선 그러니까 이런 타일 정도 색깔을 맞춰주는 샌드색 상아래 위아래 동선 이런 상부장을 맞춰주는 크림색 요렇게 좀 맞춰주면 좋다. 아 근데 여기가 자재가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자재야. 색깔. 네.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색? 고급스럽게 같지 않아요? 네. 딱 그 수지 스타일? 확실히 끝평형과 그런 거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이런 색깔을 우리가 알고 있는 40평형대들이 응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핏 보니까 여기는 한 단계를 더 얼려서 59가 74 같고 74가 84 같고 84가 96 같아요 살짝. 97, 96 같고. 그러네. 침실로 갑시다. 네. 아까 살짝 갔는데 다시 가야지. 여기서부터 좀 누리끼리 하다. 장틀이. 여기서부터는 근데 요거는 거짓말이고 요거는 이 색깔이에요. 네, 동 실장님. 도배죠. 네. 문 색깔도 근데 혹시 눈치채셨어요? 괜찮아요. 네, 밝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했던 원래 우리가 롯데 계열에서 많이 봤던 워킹 클로짓 방식인데 우리 L클래스에서도 한번 저런 거 찍었었죠. 은근슬쩍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벌써부터 옷이 돌아가는 게 느껴지세요? 염 실장님? 이게 원래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잖아. 옆으로 이렇게 촥촥촥.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뎁스 때문에 그래. 왜냐 아무리 맞춰놔도 시간 지나면 스르륵 다시 원위치로 오거든요. 요거는 잘 걸려있는데 이건 여자 블라우스라서 그래요. 어깨 폭이 틀려요. 얘하고는. 그치. 여기 밑에 보는 이런 옷들은 걸리는데 그래도 예뻐요. 저는. 근데 진짜 다 옆으로 돌아갔다. 옷 그죠? 그렇다고 이거를 철거를 해서 여기다가 붙박이 짧은 거 여기다 붙박이 짧은 거 이거는 좀 의미가 없고 저는 아마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들긴 힘들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요? 공청기 아닌가요 그거? 이게 제습기예요. 공청기랑은 또 다르네요 느낌이. 이게 이제 제습기라서 이거를 그거를 아마 코스텔 사건 같은데 요거는 아마 맞을걸요? 공청기인가? 아무튼 요즘 제습기나 공청기가 되는데 이제 물을 안 비워도 되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있으면 붙박이를 옆으로는 못 하겠다. 그리고 제가 간섭이 생겨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따내거나 그거는 가능한데 원래대로 하면 저는 이 창문 부분을 창고문으로 하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이것도 특화 옵션인가 봐요. 네 그러면 이거 특하죠. 이거 옵션 유상. 아니 이렇게 보면 이 드레스로 두 개도 좀 다른데.
벽파넬형 봉 타입. 여기가 지금 이건 것 같아요. 네, 이거 우리는 기본. 이거는 기본. 요거는 벽 파넬. 이게 좀 더 좋은 거죠. 멋있어 보이네. 예. 그리고 이렇게 단스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그치, 단스가 아니라 이제 이게 장식장. 예. 단스 오랜만에 듣는다. 테레비 같은 거죠. 자, 여기서 끊을래. 자, 여기서 이제 아우 단스가 좀 오래 가는데 침실 2로 가보죠. 침실 2는 또 말도 안 되는 사무실 꾸미셨습니다. 아예 없는 집. 네, 네. 일단 좋죠. 이렇게 꾸미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뭔지 알아요? 이거야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거울이 아니라 이게 그거구나. 스위치가 그거 스위치. 근데 이게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유리처럼. 스마트 스위치라.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비추는 거예요. 신기하죠? 좋다. 프루지오의 언제더라? 2019년인가? 2021년도죠. 거기 BI가 새로 바뀌면서 이런 모든 하드웨어적인 것도 다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요거를 설명하긴 싫고 침실 3으로 갑시다. 전형적인 맨 끝에 있는 방 폭은 3,000 나오고 역시 푹박이 되는데 맞아 다 같은 거였었어. 또 서랍이야. 똑같아요. 뭐 어쨌든 이 방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심각하지 않은 게 길이가 아까 길이. 5구나 84보다 이게 긴 2600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2200짜리 심지어는 저희처럼 헤드 없는 침대를 놨을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길이가 2100이거든요. 2100짜리 나왔을 때 여기가 얼마 나온다? 한 40에서 45cm가 나오기 정도 때문에 되겠네. 충분히 열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납 옵션 있는 그런 수납 헤드를 할 경우에는 역시 이 서랍은 참 열기가 불편해서 아마 양말을 때려 박아서 맨날 신던 양말만 신어요. 앞에 것만.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한번 또 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사실 여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창으로 됐을 때, 근데도 재밌는 건 이렇게 반창으로 쓰실 때 침실로 쓰시는 분들은 커튼을 살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반창이어도 이렇게 침실이야. 그럼 나는 커튼을 살래. 근데 지금 얘네들도 커튼이 끝까지 내려간 이유가 이 상판 자체가 좀 떨어져 있었겠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띄우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커튼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프루지오 포레피스도 그렇고 요즘 입주하는 단지에 상담하고 있는 반창들은, 그래서 그거 아세요 부장님? 저희가 원래 1시간씩 상담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1시간 반씩 상담해요. 왜? 이게 반창인 집들이 많으니까 설명할 양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염실장님은 네. 그냥 통창으로 그 삼정 그린코아나 네. 노르웨이 숲이나 이런 금성 예미지처럼 파라곤처럼 큰 창들이 더 빨리 끝나게. 고민할 게 없죠 거기는. 무조건 커튼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커튼을 하든 블라인드를 하든 선택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창이 커. 근데 그걸 반으로 커튼하는 사람은 그러겠네. 없잖아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거기 고객님들은 나 커튼 할래, 나 블라인드 할래면 거기 선택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 나오냐 딱 그거. 응. 근데 여기는 나 커튼 할래. 그러면 그걸 반창으로 할지 끝까지 갈지 그거를 주름을 잡을지 그거를 아닐지 기본 방마다 한 10분씩 더 떠들어야 되니까 훨씬 늘어나요. 한 30분이 늘어나겠다. 그리고 고객님들은 몰랐네. 그만큼 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꼭 주의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제가 잘났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여러 집들을 상담해 보니까 네. 살짝 가스라이팅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뭐가? 뭐 어떤 A 업체를 갔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반창이면은 뭐 반만 하셔야죠. 아니면 무조건 반창이어도 끝까지 가셔야죠.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아니다. 무조건 전체를 한 사진 하나, 반창한 사진 하나, 끝에서 끝까지 갔는데 높이가 잘린 사진 하나,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를 다 내가 시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랑 잘 맞는 걸 골라야지 커튼 업체가 정답을 정해놓은 건 절대 없다. 그거 알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네. 다른 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소비자들만이 좀 신중한 게 아니라 그 자제분들도 맞아요. 신중해요. 섬세하지. 그래서 여기 가구를 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 딸한테 전화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놓고 너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그거 하지 않나요? 맞아요. 전 그래서 같이 오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근데 같이 안 오려고 하거든. 초 2만 대도 같이 오라 그래야죠. 아니 여자애들은 같이 오죠. 근데 남자들 사람들 여자들은 그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자기 스타일이다 이거 별로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전 무조건 다 보여줘야 된다. 쓰는 사람은 실장님의 특히 따님 방들은 섬세하다. 우리 공주님들을 꼭 손이나 귀땡이 잡아서 같이 동행을 해주시면 나쁘지 않다. 근데 애들도 힘들어할 것 같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응.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끝내고 나머지 엄마 거면 응. 또 저쪽에 쇼파에 가서 그 알아서 틱톡 보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애기들도 네. 좋아해요. 그냥 자기 걸 자기가 고른다라는 뭔가 그런 뿌듯함이라고 해야 되나? 좋아합니다. 아니 저희가 홈스타일링 할 때 요즘에는 쇼파 고를 때도 네, 그 집 진짜로. 아빠 말고 그 딸의 발언권이 더 세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똘똘하고 또 다. 네, 많이 성숙해요. 일단은 이 정도면 일단 평면도 분석은 끝나고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마무리할 때 설명 좀 드릴까요? 네. A few moments later. I get so caught up in the middle, thinking of drowning in those blue eyes. I'm losing sight 'cause I am falling. I'm so deep down. Yeah, I keep drowning in those blue eyes, and you can tell.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진짜. 자, 여러분 잘 보셨죠? 포레피스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되게 당연시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저희가 지금 뭐 방금 전에 뭐 100%를 다 말씀드렸진 못했지만 안 하죠. 저희들도 먹고 요거를 살아야 되니까. 그냥 기본 베이스로 해서 너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각 세대별로 우리 루카 부장님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가 잘 조언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다른 단지에서는 저희가 이거 언급 안 할 텐데 원래 이 아파트의 시그너처 색상에 맞춰서 홈 스타일링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좋아할까? 그거는 좀 오반데 그냥 우리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는 게 낫지 않냐 이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다 밝게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오늘 엔딩에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며칠 전에 이케아를 다녀왔어요. 네. 뭐 좀 딴 거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가봤는데 거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케아도. 이케아 광고 해야지. 쇼룸이 조금 방향도 바뀌었고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처음 갔을 때랑 그 다음에 요새 갔을 때 좀 시간 텀은 있었는데 좀 동선이 바뀌었는데 이 쇼룸이 많아졌어요. 염 실장님. 맞아. 저가 갔을 때도 공사하고 몇 개는 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푸르지오 스타일로 나왔어요. 약간 청록색에 되게 좀 톤 다운 되는 것이 제가 옆에서 가만히 사람들의 반응을 봤는데 몰리는구나 많이. 어우 되게 멋있다.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치 않아도 생각을 했던 게 올해부터는 이제 사실 59하고 74 타입에는 그런 인콰이리가 없을 것 같은데 84 같은 경우는 뭐 시커멓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 아시죠? 그 푸르주의 브리티시 네. 블랙, 브리티시 그린 약간 그 세련된 어두운 청록색 요런 거 관련해서 쇼파도 마냥 계속 밝은 걸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한번 보여드리자면 약간 요런 배색 있죠? 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작품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있는 저희 주요 지금 좀 관심을 나름대로 가져볼 만한 그 푸르지오 3총사 네. 거기에 이런 거를 어플라이 하는 게 좀 어떤지. 너무 좋고 사실은 저희 매장은 미리 이런 톤을 걸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특히 지금 영웅 파크비엔하고 그 브리셀 같은 경우 대형 평형대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리- 너무 허옇게 할 필요가 없어. 미리 하셨다고? 예측까지는 아니고. 거짓말하고 있네. 근데 진짜로 다크 그린이랑 청록색을 세팅을 미리 끝내놨습니다 벌써. 저희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은 포레피스 얘기를 마무리해야 네.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컨셉을 그냥 무조건 화이트 컨셉이 아니라 약간 샌디한 거 조금 중간 계통 하지만 74와 59는 또 너무 어둡게 가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사전 점검 때 어떻게 하죠? 사전 점검 하기 전에 아직 사전 점검 일정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체크 다시 해야죠. 74C 타입은 지금 의뢰가 들어와 있어요. 의뢰가 들어있고 다른 타입들. 지금 84하고 59 타입은 자리가 한 3, 4자리 정도가 남아있는데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뭐 한다고요? 현장 체크해야죠 이제.
예, 이왕이면 우리 고객 중에 예, 그런데 하자도 좀 찾아드려야죠. 아유, 그럼요. 그거는 뭐. 그거를 저희 하던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원래 구독해주시거나 팔로우해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지금 하는 평면도 영상은 중요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장 사전 점검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청을 해서 그걸 분석을 했냐 안 하냐. 제가 이거는 그냥 아파트 이름을 좀 까기는 뭐하고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평형 타입이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었어요. 근데 2개 타입만 몰려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3개 타입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분석 영상 올리니까 댓글에 뭐라고 써졌냐면 왜 우리 타입은 안 해주시죠? 왜 안 해주자? 너네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화를 낼 수는 없고 우리가 아무 지를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 옛날 양배추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결혼식에 불러줘야 가지 딱 그거예요. 왜 안재욱 씨 결혼식에 안 오냐 딱 그 불러줘야 위치예요. 아니 왜 안 오셨냐고. 아니 불러줘야 가지. 모르는데 어떡해. 우리가 담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러 개 타입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559하고 74는 타워형 구조가 있는데 그건 어차피 별개 문제니까 전체적으로는 4B 구조에서 각 평형 타입 중에서 한 분만 오시더라도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돼요. 그럼요. 충분하죠. 예. 어차피 저희의 영상은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원하는 거는 까놓고 얘기해서 원하는 거는 59A, 59C, 그 다음에 74A, 74C, 그 다음에 84.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한 타워형 구조는 또 다르니까 저희가 한 이틀 동안 가면 세지 치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식으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3월 중순 사전 점검. 5월 입주니까. 네, 3월 중순, 3월 초 이제 되시면 2월 말 되면 사전 점검 그 날짜 신청하는 게 아마 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일단은 그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또 영상 오늘 하나 또 찍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포레피스 분들이 관심 가져줄 건 나중에 사전 점검 끝나면 사전 점검 현장 영상도 같이 또 봐주시면 너무 좋죠. 아, 그렇죠. 이거랑 연계돼서. 그거를 찍으려고 지금 신청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도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다음에 이제 구독해놓고 알람 설정 해놓으면 또 뜰 거 아니에요. 우리 또 현장 갔다 온 것도.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돼요. 저희는 좀 다르게 나가야 돼요. 다 좋아요 눌러달래요. 우리는 알람 설정까지. 아니, 우리는 그냥 알람 설정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영상은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그 2개가 합쳐져서 정리가 돼요. 연계가 되잖아요. 연계가 되니까. 왜냐면 지금은 집을 못 보셨거든. 모델하우스 때 보셨다고요? 그건 본 게 아니지. 2년 전에. 그거는.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3개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74A 같은 경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사전 점검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에 뵈고요. 저희는 이거 빨리 끊고 또 하나 찍어야 돼. 네, 가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